참 휴가철인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출석해 주시고 글 남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신 분들께 일일이 뭐 거론하거나 답하기에는 시간상 그렇고요. ASD123님이 남기신 댓글 좀 한번 보죠. 평화당에서 정동영이 박주선과 같은 보수파들이 주도하는 걸 막아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 바미당의 손학규 역시 유승민이나 안철수의 보수 본색을 제어하고 있는 듯하다. 예, 두 당이 지금 형편이 비슷한데 두 비교적 뭐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정동영, 손학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자니까 좀 단어가 애매하긴 합니다. 그들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평가하시는 듯한 글을 주셨고요. 스페이스 엔젤 전화 인터뷰 소리 좀 올려달라. 앵커. 네, 이게 오디오가 조금 좀 초반에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스포츠 뉴스 짚어보죠. 최동호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본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사실 이건 경제 보복보다는 경제 침략이란 말이 더 문제의 본질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스포츠계에서도 반일 이 문제가 요즘 핫 이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가질 않아요. 예. 전지훈련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팀이 먼저 시작하느냐, 시작하는 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오는 게 중요한데 예. 어느 한 팀이 우리 안 가겠다 일본 해버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죠. 가게 되면 바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꼭 일본에만 가야 전지훈련이 되니 뭐 이런 말도 나올 그러겠죠. 것이고. 이제 지금 이제 비시즌인 종목이 프로농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농구 남자 농구 팀들이 이 일본 전지훈련 예정 일정을 전부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자 프로농구도 잇따라 취소하고요. 여자 프로 배구 또 남자 프로 배구 팀들도 전지훈련 전부 다 취소해서 일본에 가지 않기로 돼 있고요. 요 전지훈련이나 연습 경기 하러 가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지난 1일서부터 이 4일까지 일본에서 월드 컬링 투어, 홋카이도 은행 클래식이라는 대회가 열렸었거든요. 예. 이 대회에 참가하기로 돼 있던 우리나라의 춘천시청 그리고 경기도청팀이 대회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이 대회 참가 거부는 전지훈련과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찬반 양론이 좀 갈릴 면도 있죠. 꼭 대회 참가까지 거부를 했어야 됐느냐라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예. 대회는 우리가 꼭 가야 되는 대회고 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래도 참석은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저도 생각도 좀 뭐 들긴 그런 생각이 하는데. 듭니다. 그 일본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 팀으로서 선수로서 대회에 참가하는데 그 대회가 일본에서 열리니까 가는 예, 거거든요. 예. 바라기는 이 춘천시청 같은 팀은 지난해 여자 컬링 대표팀이었고요. 이 경기도청은 올해 대표팀이거든요. 네. 춘천시청은 지난해 세계 랭킹 2위 팀입니다. 잘하는 팀이라는 얘기인데 예. 이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해서 우승을 해서 우승하면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기자회견할 때 세계 각국의 미디어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 아베 정신 차려라 라든지 우리는 더 이상 일본에 질 수가 없다라든지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를 한번 얘기해 주는 것도 세계 각국의 일본의 그 경제 보복에 부당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경계하고 규탄하는 것은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 예.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로 한반도를 강점했던 그 일군의 사람들의 사상적 뿌리 토대를 이루는 정한론, 한국을 징벌하자, 예. 가서 혼내주고 우리가 정복하자, 그 극우 수구적인 정한론의 후예들과 현실 정치인들을 규탄하는 것이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이나 순수한 스포츠 교류, 대회 이런 것까지 확산시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예.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확 그냥 일본자만 들어가면 모두 다 이래버리면 이게 오랫동안 끌고 갈 동력도 좀 힘들어 보이고,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그리고 일본 내 양심적인 세력과 연대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고, 저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본
대회를 하는데 일본이 안 오면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이제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용기 있는 말씀이라고 아휴,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용기. 그치. 일본에 예. 다 아베 같은 인간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이 민간에서는 서로 이제 설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음. 소통하고 평소에 있던 친분을 쌓고 서로 잘 이해하는 게 일본 내에서도 현안에 관한 의견에 반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시민사회의 영역이 되기 예, 때문에 예. 이런 면은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일본 내 양심 세력과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와 의사와 힘을 불어 넣어 줌으로써 일본의 브레이크 없는 그 망나니들을 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꼭 무슨 뭐 그 징용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위안부에 관한 문제가 민족적인 감정에서 얘기할 거는 절대로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건 뭐 인권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사회에 네. 있는 양심 세력과 시민 사회 세력들도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예, 하니까 예. 예. 그리고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박정희 독재 체제 하에서 예. 우리의 국내 민주화 운동하는 인사들이 일본의 양심 세력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받았거든요. 예, 네, 예, 그들이 예, 예. 국내에 오기도 하고 뭐 편지나 국제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고 예. 엠네스티 같은 활동에서 우리 대신 뭘 많이 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일본이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 과연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는 많습니다만 한국보다는 훨씬 덜 다이나믹하고 그냥 일본 정치의 그 뿌리 깊은 세습주의 이런 것들에 이거 스포츠 코너 맞아요? 그런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명백하게 예. 환경운동이나 인권운동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시민사회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존재하죠. 예. 없는 시민사회라도 찾아서 연대를 해야 할 판에 우리가 굳이 스포츠나 이런 걸 안 한다는 것은 우리 내부로 봐서도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오래 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결사항전의 의지라면. 그래서 왜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타격을 미칠 놈 하나만 딱 골라서 나는 저놈만 팬다. 일테면 여행 안 가기. 예. 응? 꼭 필요한 공무 출장이야 가지만 예. 여행 안 가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준대요. 음. 돈으로도.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일본 내에 있는 그 양심 세력, 시민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내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안 그래도 그 얘기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예. 뭐 도쿄 시내에서 검출된 방사능 수치가 허용치의 4배를 넘었다. 예. 뭐 이런 보도도 있고 예. 오늘 또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권 일부에서는 야 이거 차제에 도쿄 올림픽도 좀 보이콧하면 일본이 아프지 않겠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 냉철한 걸 좋아하는 우리 냉철 최동호 선생께서는 도쿄 올림픽을 둘러싼 논란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도쿄올림픽 그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안해서 가겠어. 예. 더군다나 본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 지역에서 난 음식물을 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네.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쿄올림픽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라.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촉발이 된 일본의 그 방사능 재앙, 방사능 공포에 대한 의심이 아직 확실하게 거쳐지지 않았다라는 때문에 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로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시민단체도 참여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미국, 또 브라질, 또 프랑스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느냐? 일본에서 이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씻겨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일본 내에서도 이 시민 사회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면에는 2011년에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촉발이 됐던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아베의 거짓말이 드러났었죠. 네. 지금도 안전하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예. 이거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매체에서도 후쿠시마에 들어가서 루포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게 그 미국의 이제 시사 주간지입니다. 더 네이션. 더 네이션이 최근에 7월 달에 쓴 기사를 보면은 후쿠시마의 평균 방사선량이 안전치인 0.23 마이크로시버트를 웃돌고 있다. 음흠. 그리고
사고지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그 계측이 된 이 방사능 수치는 3.77 마이크로시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77 마이크로시버트는 체르노빌 방사능 기준에 의하면은 강제 이주 수준이라고 합니다. 도쿄가요? 아니면 지금 후쿠시마. 후쿠시마가? 자, 거긴 이미 주민 소개가 돼 있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음. 놀라운 거는 이 도쿄올림픽에서 아베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이 방사능에 아베가 거짓말하는지를 알 수는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베가 도쿄올림픽에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공포에서 완전히 그렇지. 자유로워졌다, 극복이 그것을 됐다, 국제적으로 선언하고 보여주고 싶은 싶은 거지 거예요. 지금 예, 예. 올림픽 때. 예,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설치하겠죠. 그 장치 중에 하나가 올림픽 성화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 그 올림피아 성전에 신전에서 체화가 돼가지고 세계를 돌고 난 다음에 개최국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개최국가 전역을 한 바퀴 올림픽 성화가 돌게 됩니다. 그 코스의 출발점을 어디로 잡았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20km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네. 세레머니를 하겠죠. 예. 성화.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지역 20km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도쿄올림픽 야구 개막전과 소프트볼 예선 라운드 경기가 어디서 열리냐면 후쿠시마 아즈마 스테디움에서 열리거든요. 이 아즈마 스테디움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지역하고 한 7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어떤 장치를 하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해 있는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농수산물은 전부 다 후쿠시마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니까 예. 이제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베식의 이 정말 그 아주 수낮은 꼼수라고 보는데, 이 방사능 공포로부터 또 방사능 이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극복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이벤트나 꼼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에서 검증받아서 그 결과치를 내놓으면 그냥 해석하는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라 이런 이벤트를 꼼수로 한다는 것이 참 한눈에도 다 들여다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최 의원 혹시 이거 아세요? 예, 뭐 어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팔 때 원산지 표기 하죠.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테스트. 혹시 뭐 장 같은 거 봐본 적 있습니까? 마트에 가서. 가죠. 이 카트를 끌고 계속 쫓아다니죠. 농산물 사본 적 있나요? 저는 제 처가 사는 거를 이렇게 잘 주워 담아서 카트에 보관합니다. 그냥 운전수구만. 예, 예. 가서 그냥 힘으로 카트 밀어주는. 예. 근데 원산지 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국내 농산물의 경우에 생산지 표기도 해요. 생산지. 예, 예. 국내산일 경우에. 예. 그러니까 양파가 막 뭐 올해 폭락이고 대풍년 뭐 가격 그래서 참 울상이지만 보면 망이나 어디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예. 뭐 전남 무안 또 뭐 어디 영광 뭐 이렇게. 예. 일본은 그런 거 하게요, 안 하게요? 생산지와 원산지 차이점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은 아니 그냥 하게요, 안 하게요? 그건 한다. 땡. 안 안 한다. 한다. 일본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어디로 수출할 때는 그건 통관 검역에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그건 하는 거고, 예. 일본 국내 마트에서 팔 때 예. 일본 국토가 상당히 우리보다 크고 길잖아요. 그쵸. 북쪽 삿포로부터 오키나와까지 하면 정말 아열대부터 뭐 한대로 볼 수도 있는 굉장히 예. 긴 나라인데, 일본 국내에서 유통될 때는 수산물 원산지 아니 생산지 표기를 안 해요. 원래부터 알던 겁니다. 네, 그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 후쿠시마에서 살인지. 난 쌀이나 뭐 채소 이런 것, 채소가 원거리 수송은 힘들겠죠. 채소는 항상 신선도 때문에 그 근처에서 유통 소비가 되지만 쌀 네.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전역으로 퍼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후쿠시마산 쌀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전체가 쌀을 약간 두려워한대요. 우리 같으면 무한 생산 양파 이렇게 딱 명기를 하는데 사실 예. 그것도 정직한 것인가 뭐 이렇게까지 치고 들어오면 이제 거기부터 딴 얘기인데, 그런데 아베가 가끔 쇼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밥 먹으면서 이거 후쿠시마산 쌀이라고. 코미디언 한 명은
방사능 피폭돼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선전하던. 아 실제로. 그러게. 예. 그래서 이 도쿄올림픽 이 농수산물이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뭐 확인 자체가 안 되니까. 예. 근데 공언을 해버렸잖아요. 거기 농사순물 갖다가 선수촌에 이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상을 해보면 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게 이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 24일 개막이거든요. 예. 언론에서는 지금도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의 그 안전을 검사하는 루포 기사가 나오는데 올림픽 개막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언론의 취재가 더욱더 많아지겠죠. 뭐 그러게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거고. 겁니다. 예. 이 언론의 취재가 당연하게 되면 일본의 올림픽 준비를 뭐 경기력이나 시설 등을 점검하는 기사도 나오지만 첫 번째 이슈는 후쿠시마 이 원전 방사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제 예상으로는 올림픽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이 일본이 과연 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가 올림픽 최대 이슈가 될 거라고 그렇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베의 지금 입장은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 없이 그냥 이벤트나 꼼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니 예. 이 언론의 이런 의문 제기와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 세계 시민단체들의 도쿄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격화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웬만큼 사는 나라는 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자기 나라에서 공수해다가 선수들 먹이거나 그렇게 맛있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예. 조금 더 예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에 개막됐잖아요. 근데 2017년 10월, 11월, 12월에 북핵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국가들이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이거든요. 예. 이 방사능 이슈가 격화되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방사능 때문에 우리 선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별 국가들도 등장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이 도쿄올림픽은 아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 상처밖에 없는 음흠. 상처뿐인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일 관계로만 국한하면 뭐 아주 최악으로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동북아 전체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서 일본에 대한 좀 싸늘한 여론이 있긴 있거든요. 좀 예. 커지고 있고 물론 이것 때문에 올림픽 보이콧이 확 성량을 갖다 댄 듯 한꺼번에 확산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대단히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뭐 그 식량 등 음식물 공급 등등등을 포함해서 아베의 아베가 노렸던 것은 정말 일장춘몽이거나 악몽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재앙이죠.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 한국이 이 네. 경제 보복으로 관련돼서 이 보이콧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미국이 들어주겠습니까?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까지 다 선수촌에 일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얘기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더 민감하게 네, 반응하는 네. 문제이거든요. 그 명분이 확실하니까 명분을 일본이 현실적인 제공하는. 현실적인 네. 문제이기 때문에 상처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아베 정권의 대처 방안을 보면은 오로지 숨기고 프로파간다를 내세우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리라고 분명히 보는 거죠. 오늘은 그 한일 현안을 얘기하면서 간간히 스포츠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최동호 평론가였고요. 앞으로 그 농수산물 그 카트 밀고만 다니지 말고 잘 좀 보세요. 내년 도쿄올림픽 개막이 가까워지면서 내년 6월서부터 그때 저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주십시오. 그건 지켜보고. 예. 자, 스포츠 코너 지금까지 냉철 최동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8월 5일 새 주가 시작됐습니다. 휴가는 전국적으로 피크고 오늘 밤, 내일 밤도 중부지방은 계속 열대야 각오했던 일이고요. 내일 저녁에 상륙한다는 태풍이 큰 해를 끼치지 않고 무사히 좀 비켜가 주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까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따끈따끈한 뜨거운 여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광복이 있는 8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8월 5일 이강윤의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운로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